종팔씨, 너무 좋아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미치겠네. 종팔씨가 키스를 하고 저의 가슴을 애무하며 다른 손으로 팬티 위를 문지르는데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춘자예요. 63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술 안 사놨다고 소리 지르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니까짓 게 뭘 알아? 어디 여자가? 부부 상담까지 받았는데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저만 그 집에 남겨졌었죠. 그러다 어느 날 폭발했어요. 나도 사람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냥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걸었죠. 이혼 후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53세에 갑자기 혼자가 된 거니까요. 월세방 하나 구하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청소일, 닥치는 대로 했죠. 그러다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말이에요. 300명이 넘는 직원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요. 집에 가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죠. 그래도 월급은 꼬박깨박 나오니까 견딜만 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집과 직장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TV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친구들은 춘자야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생각했죠. 매일 같은 화장, 같은 옷차림.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일상.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종팔, 62세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이 공장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세요. 워낙에 말수가 적은 분이라 같은 공장에 일하는 분이란 것도 몰랐어요.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어요. 구내식당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러 오신 거였죠. 안녕하세요. 수리 왔습니다. 그때 첫인상이 참 점잖으시다는 거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참 큰 분이더라고요. 일할 때 진짜 꼼꼼해요. 냉장고 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여기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네요. 음식 상할 수 있어요. 그런 세심한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세요. 3년 전에 부인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암이었다고.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그래도 못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갔고 혼자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고 계세요. 기숙사라고 해봤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이에요. 화장실, 부엌 다 공용이고 그런 곳에서 홀로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짠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 정도였죠. 구내식당에는 하루에 몇 번씩 오세요. 전기 점검, 가스 점검, 환풍기 청소, 시설 관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때마다 슬쩍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석구석 다 살펴보시고, 아, 여기 타일이 깨졌네요. 다치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런 말씀도 꼭 해주시고, 언제부턴가 점심시간이 되면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분도 외로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그분이 식판을 들고 서 계시는데 반찬이 떨어진 거예요. 아,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급하게 주방에서 반찬을 더 가져왔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일하기 좋은 날씨예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담그세요? 네, 주말에 시간 날 때 담가요. 정말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오늘도 오실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화장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그분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말수가 적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말 많은 남자 싫어졌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매일 그런 고민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주름크림도 발라보고 머리도 새로 염색해봤어요. 춘자 씨, 오늘 뭔가 다르세요. 예뻐 보여요. 동료가 그런 말을 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는 그분이 식당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춘자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좋아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죠. 퇴근 후 처음으로 둘이 만났어요. 공장 앞 작은 카페에서 항상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도 종팔 씨가 잘 드시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부터 가끔씩 퇴근 후에 만나게 됐어요.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부인 병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다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눈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혼 후의 힘든 시간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다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바로 국물이 쏟아진 그날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정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감정의 시작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날 이후로 종팔 씨와 제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흘렀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 눈을 더 자주 마주치시더라고요. 춘자 씨,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멸치 우린 육수로 끓였거든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집에서 먹던 맛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은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종팔 씨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춘자 씨, 싱크대 배수구 좀 봐드릴게요.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던데. 주방이 좁다 보니 제가 설거지하는 옆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분의 어깨가 제 팔에 살짝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파이프가 막혔네요. 그분이 몸을 깊숙이 숙여서 배수구를 들여다보시는데 셔츠가 당겨 올라가면서 허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남자다운 탄탄한 등 근육이 셔츠 사이로 비쳐 보였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춘자 씨? 네. 아, 네. 가슴이 두근거려서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 좀 틀어주실래요? 아, 네. 이렇게요? 물을 틀면서 실수로 그분 손에 물이 튀었어요. 차갑게 젖은 물이 그분의 굵직한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 죄송해요.
황급히 행주를 가져다 드리려고 몸을 돌리는데 좁은 주방에서 그분도 일어서시려다 보니 그만 제가 그분의 넓은 가슴에 확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 순간 온몸이 그분에게 밀착됐어요. 단단하고 뜨거운 가슴이 제 등을 압박했죠. 셔츠 너머로 남자의 체온과 심장 박동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스쳤고,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천천히. 다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코끝이 닿을 정도로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제 뺨을 스쳤고 검은 눈동자가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동시에 뜨거운 기운이 치솟았어요. 춘자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거칠게 들렸어요. 제 손이 자꾸만 떨렸고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분의 가슴에 대고 있었어요. 셔츠 너머로 단단한 근육이 만져지고 빨라진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어요. 저기, 네. 몇 초가 흘렀을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천천히 잡으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시면서도 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짝 어루만지셨죠. 그 마지막 터치에 온몸이 짜릿하게 저렸어요. 그 후로 일주일 내내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에 잠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분의 체온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종팔 씨도 저를 더 자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춘자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조금 자른 거예요. 너무 길어서 잘 어울려요. 젊어 보이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머리도 더 신경 쓰고 립스틱도 바르기 시작했고, 춘자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후배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팔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춘자 씨, 내일이 토요일인데 시간 되시면 같이 시장 구경 어떠세요? 심장이 벌렁 뛰었어요. 시장이요? 네, 저도 장 보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춘자 씨는 워낙 음식 잘하시니까. 네, 좋아요.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이미 늦었죠. 토요일 오전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평소 작업복만 보다가 사복 입은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깔끔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평범한 옷차림인데도 왜 그렇게 설레던지. 춘자 씨도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분홍색 꽃무늬가 들어간. 너무 화려한가요?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그분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시장에 가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생선이 신선해 보이네요. 이건 조림용으로 좋고 이건 구이용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니까 종팔 씨가 진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요리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과일 코너에 갔을 때였어요. 이 사과 어때요? 종팔 씨가 사과를 하나 들고 물어보셨어요. 좀 더 빨갛고 단단한 게 좋아요. 이것 봐요. 제가 좋은 사과를 골라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분도 같은 사과를 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두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하고 거친 남자의 손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서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왜인지 쉽게 빼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석처럼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봐 얼른 손을 뺐지만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사과 많이 사세요. 몸에 좋아요. 네, 그럴게요. 춘자 씨도 좀 가져가세요.
그분이 사과 몇 개를 제 장바구니에 넣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받으세요. 오늘 덕분에 좋은 물건들 많이 샀어요. 그 자연스러운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종팔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별거 없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누워 있거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저절로 나왔어요.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그분이 솔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춘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왜요? 춘자 씨 때문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종팔 씨 만나면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분명 평범한 호감과는 다른 뭔가였어요. 카페를 나와서 헤어질 때 종팔 씨가 말씀하셨어요. 춘자 씨, 다음에도 시간 되면 또 만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제든 만나고 싶어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입가엔 미소가. 아, 나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월요일 출근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종팔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설렘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우리 사이에 정말 특별한 감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방에서의 일 이후로 종팔 씨와 저 사이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분의 따뜻한 체온, 거친 숨소리, 제 손을 감쌌던 그 느낌. 점심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춘자 씨,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뼈를 우려서 끓였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대화인데, 이젠 모든 말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분도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말할 때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저를 보는 시간도 더 길어졌죠. 춘자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잘하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에 참 많은 걸 감당했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춘자 씨, 그분이 제 손을 살짝 만져주셨어요.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터치였죠. 괜찮아요. 옛날 일이니까요.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 위로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종팔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병원비 때문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혼자 남겨졌을 때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으셨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나아요. 춘자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종팔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춘자 씨, 시간 되시면 우리 동네 뒷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단풍이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산요? 저는 등산은 잘 못해요. 괜찮아요. 높지 않은 산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결국 그분과 함께 산에 가기로 했어요. 등산화도 새로 사고 운동복도 골라 입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셨거든요. 춘자 씨, 힘드시면 언제든 쉬세요. 네, 괜찮아요. 가끔 돌이 있거나 길이 험할 때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을 잡으면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조심해요. 여기 미끄러워요. 네, 고마워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산 아래로 펼쳐진 단풍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 온갖 색깔이 어우러져 있었죠. 예쁘죠? 여기 오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심심해서. 저도 이런 곳 처음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감상했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춘자 씨, 네. 요즘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매일이 기대돼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게 예전과 달라졌어요. 춘자 씨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종팔 씨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하다고요? 네, 정말 특별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잠깐,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춘자 씨, 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진짜로 잡으신 거였어요. 저, 춘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춘자 씨가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좋다고요? 네,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동료로 생각했는데, 이젠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고, 항상 생각이 나고, 저도, 네, 저도 종팔 씨가 정말 좋아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그분이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손을 잡고 걸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춘자 씨, 앞으로 자주 만날까요? 네, 좋아요. 주말마다 이렇게 나들이 나와요. 어디든 종팔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진실한 고백, 함께 본 아름다운 단풍,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월요일 출근길은 더욱 설렜어요. 이제 우리 사이엔 특별한 비밀이 생겼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춘자 씨. 네, 안녕하세요.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냥 평범한 인사였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점심시간이 더욱 기다려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확인한 후에 달콤한 시작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곧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서로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설렜어요. 오늘은 종팔 씨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요.
춘자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면 이런 일상적인 인사도 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다정하고 더 특별하게. 네, 잘 잤어요. 종팔 씨는요? 저도요. 춘자 씨 덕분에 요즘 잠도 잘 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춘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제 방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분의 기숙사 방에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사람들 없을 거예요. 퇴근 후 종팔 씨 기숙사로 향했어요. 손에는 제가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들고요. 기숙사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했어요. 좁은 복도, 낡은 벽지. 마음이 짠했어요. 여기에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방은 정말 작았어요. 매트리스 하나,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구도 반듯하게 개어져 있고 옷장도 말끔했어요. 앉으세요. 금방 할게요. 그분이 버너를 가져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뭉클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하시는 모습이요. 계란도 넣을까요? 네, 좋아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 제가 가져온 김치도 곁들여서 차려주셨어요. 별거 없어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작은 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맛있어요. 정말이요?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러서.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춘자 씨가 있으니까 이 좁은 방도 궁전 같네요. 과한 말씀을.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좁은 싱크대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자꾸 몸이 부딪혔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다른 자리가 없었거든요. 춘자 씨, 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아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외롭지 않은 기분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춘자 씨와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작은 방 안에 우리 둘만 있으니까 왠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춘자 씨, 제가 뭔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처음 춘자 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이요? 네,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음식 만드는 손길이 참 곱고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종팔 씨가 수리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요? 네,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춘자 씨, 갑자기 그분이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어요. 뭐예요?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뻐 보여서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도 종팔 씨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아요. 우리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고, 춘자 씨, 네.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더 간절하게, 제 손이 그분의 어깨에, 그분의 손이 제 허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에,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블라우스 단추가 살짝 풀어지고 그분의 셔츠도 흐트러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 빨라진 심장 박동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종팔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만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종팔 씨, 너무 좋아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미치겠네. 종팔 씨가 키스를 하고 저의 가슴을 애무하며 다른 손으로 팬티 위를 문지르는데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만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을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잠들었어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춘자 씨, 네, 오늘 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 들어가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앞에서 헤어질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저도요. 정말 즐거웠어요.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실 거죠?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 후로 종팔 씨와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퇴근 후 가끔 만났어요. 춘자 씨, 이번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요? 오랜만이네요. 로맨스 영화 어때요? 부끄럽겠지만 좋아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분 손을 잡고 있으면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춘자 씨, 네, 제 어깨에 기대봐요. 종팔 씨 어깨에 기대는 순간 원피스 치마 안 허벅지로 손이 순간 쑥 들어왔어요. 이분이 평소에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 적극적인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죽을 때까지 이런 걸 겪어보겠나 싶어서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그분에게만 쏠려 있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재미있었나요? 네, 좋았어요. 사실 줄거리도 제대로 못 봤지만요. 춘자 씨,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춘자 씨,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정말이에요.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종팔 씨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요? 네, 종팔 씨 만나면서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웃게 되고 더 행복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춘자 씨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갔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곧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점심 배식을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장님이 구내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잠깐 모여주세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가슴이 싸늘해졌죠.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내년 3월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직원들에게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드리는 거고 그동안 각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폐쇄, 실직, 10년 동안 다닌 이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종팔 씨를 만났을 때 그분도 이미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춘자 씨, 들으셨죠? 네.
어떡하죠? 서로 말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일단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60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연령 무관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종팔 씨와 만났을 때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력서 넣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까지 가도 나이 때문에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종팔 씨와 함께 구직 상담소에 갔어요. 6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청소, 경비, 주방 보조,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급여도 많이 낮아요. 돌아오는 길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춘자 씨, 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래가 막막했거든요. 그 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어요. 춘자 씨,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일자리 알아보셨어요? 아직은 이 근처에서만 찾아봤어요. 저는 부산 쪽에 지인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산이요? 네, 거기 공장에서 경비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그분이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춘자 씨, 부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요? 면접 보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조건을 알아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날 밤 종팔 씨 기숙사로 갔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둘 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춘자 씨, 혹시 제가 부산에 가게 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춘자 씨,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픔이 느껴졌죠. 무서워요. 혼자 남겨질까봐. 저도 무서워요. 춘자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서로를 더 꼭 안았어요. 그분의 심장 박동이 제 귀에 들렸어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춘자 씨, 네. 그분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려 보셨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세 글자.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마치 약속하는 것 같은.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안고 있었어요. 춘자 씨의 모든 게 좋아요. 향기도 따뜻함도. 그분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종팔 씨, 제 손이 그분의 가슴에 닿았어요. 셔츠 사이로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죠. 춘자 씨, 그분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간절히 원했어요.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더 절실하게. 그분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온몸이 짜릿하게 저렸죠. 매트리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 뜨거운 시선. 정말 사랑해요, 춘자 씨. 저도요. 정말 많이.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서로를 달래주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을. 하지만 새벽이 오면서 현실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일 부산에 가봐야겠어요. 꼭 가야 하나요? 네, 가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시련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공장 폐쇄가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저에게도 일자리 하나가 생겼어요. 춘자야, 우리 동네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 담당할 사람 찾고 있어. 관심 있어? 오랜 친구 영자가 연락을 했어요. 정말이야? 응,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거야.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마운 기회였어요. 거기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야. 좀 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종팔 씨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춘자 씨, 저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정말이요? 어디서요? 공장 야간 경비일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 근무요? 네, 다른 선택이 없어서. 우리는 각각 전혀 다른 시간대에 일하게 됐어요. 저는 주간, 종팔 씨는 야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출근했어요. 복지회관 일은 생각보다 빡빡했어요. 어르신들 100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춘자야, 국이 좀 싱겁네. 반찬이 부족해. 어르신들 불평도 많았고 몸도 많이 힘들었어요. 일이 끝나면 다시 버스 2번 갈아타고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종팔 씨는 그때쯤 일어나서 밤 근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 며칠은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었어요. 춘자 씨,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종팔 씨는 어떠세요? 밤 근무가 생각보다 외로워요. 서로 힘든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네, 저도 일찍 자야 해요.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만나게 됐어요. 연락도 자주 못했어요. 제가 일할 때는 종팔 씨가 주무시고 종팔 씨가 일할 때는 제가 자야 했거든요. 문자로만 간단히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종팔 씨도요. 몸 조심하세요. 그런 딱딱한 대화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일하는 복지회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춘자 씨, 어르신들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이요? 음식 맛이 예전 담당자만 못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밝게 대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춘자 씨가 무뚝뚝하다고 하시네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집에 와서 종팔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종팔 씨, 저예요. 춘자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일이 좀 힘들어서. 저도 지금 좀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그렇게 끊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힘들어하면 달려와 주셨을 텐데. 점점 서로에게 여유가 없어졌어요. 종팔 씨도 밤 근무 때문에 힘드셨나 봐요. 며칠 후 만났을 때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많이 힘드세요? 밤새 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게요. 저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힘든 이야기만 하다 보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사라졌어요. 요즘 연락도 잘 못하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안 맞아서 주말에도 못 만나고 피곤해서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연락도 뜸해졌어요. 문자도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게 됐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종팔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무미건조한 대화들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일하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춘자 씨, 이분이 새로 오신 박 선생님이에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전에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오, 정말 그러네요. 고마워요. 함께 일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춘자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아요. 박 선생님은요?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종팔 씨와는 한 달째 못 만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확인해 보니 2주 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종팔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종팔 씨, 저예요. 아, 춘자 씨.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종팔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까요? 네. 그러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종팔 씨가 갑자기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상에 묻혀서 그 감정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바쁜 일상에 치여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안타까운 마음. 저는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2달 만에 종팔 씨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춘자 씨. 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종팔 씨도요? 카페에 앉아서도 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끝없이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침묵만 흘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종팔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딱한 대화였어요. 종팔 씨를 보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살도 빠지시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고 춘자 씨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런가요? 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서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종팔 씨,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현실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현실이라고요? 네, 바쁘고 힘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사이도 그냥 현실에 무너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춘자 씨,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려요. 수고하세요. 민호. 종팔 씨가 그 문자를 보셨어요. 민호요? 누구예요? 아,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남자분인가요? 네. 갑자기 종팔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분인데요? 그냥 동료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문자를 보내죠? 별 뜻 없어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춘자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요? 그 사람과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2달 동안 연락도 뜸하더니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요. 종팔 씨, 오해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문자는 뭐예요? 정말 업무 관련이에요. 업무 관련이면 왜 이렇게 다정하게 써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종팔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밤새 일하느라 죽어가는 동안 춘자 씨는 다른 남자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못 믿어요? 이 2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종팔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는 정말 바빴어요. 저도 바빴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종팔 씨, 제가 언제 다른 남자 생각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달라진 건 종팔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달라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전의 종팔 씨가 아니에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거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끝이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다투면서 뭘 더 하겠어요? 종팔 씨, 춘자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저도 그럴게요.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종팔 씨, 잠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겨졌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정말 끝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박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춘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와서 이야기라도. 죄송해요. 오늘은 좀. 네, 알겠어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종팔 씨와 끝난 건가? 며칠이 지나도 종팔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열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민호 씨가 또 제안을 했어요. 춘자 씨,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까요? 영화요? 네,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고민했어요. 종팔 씨는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 나도 모르게 홧김에 알겠다고 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종팔 씨 생각이 났어요. 주말이 되어서 박민호 씨와 만났어요. 춘자 씨, 오늘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영화관에 가는 길, 문득 종팔 씨와 함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춘자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종팔 씨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혹시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실까? 춘자 씨, 영화 재미있죠? 네, 재미있어요. 하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박민호 씨가 말했어요. 춘자 씨,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네.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춘자 씨, 혹시 다른 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죄송해요. 예전에 사귀던 분이 있었나요?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헤어졌어요. 완전히요? 네. 완전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춘자 씨,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저와 함께요. 민호 씨, 춘자 씨, 전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의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좋은 분이시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전혀 설레지 않을까? 민호 씨는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자꾸 종팔 씨만 생각날까?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종팔 씨를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종팔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종팔 씨, 저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공원에서 만나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만나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크게 다툰 후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끝까지 붙잡으셨나요?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공원에 일찍 도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종팔 씨가 제 마음을 들어주실까? 춘자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봤어요. 종팔 씨가 서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분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종팔 씨, 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박민호 씨는 정말 그냥 동료예요. 알고 있어요. 네. 헤어진 후에 깨달았어요. 춘자 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종팔 씨, 매일 밤 일하면서 춘자 씨 생각만 났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의 진실한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글썽 맺혔어요. 저도 혼자 있으면서 계속 종팔 씨 생각만 났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종팔 씨만 생각나더라고요. 춘자 씨, 종팔 씨만 생각나고 종팔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만 그리웠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춘자 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춘자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종팔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일자리 문제, 거리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춘자 씨, 이번엔 포기하지 말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그러죠.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몇 주 후 종팔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춘자 씨,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네, 정말이요? 네, 춘자 씨 근처에서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일자리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지원해 볼게요. 시설 관리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2달 후 정말로 종팔 씨가 제가 일하는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셨어요. 춘자 씨, 저도 합격했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이제 문제는 주거였어요. 일단 원룸을 구해야겠네요. 네, 그런데 왜요? 춘자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사실 각자 방을 구하면 월세가 부담스러워요. 맞는 말이었어요. 둘 다 급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께요? 네, 방 2개짜리 집을 구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시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죠. 춘자 씨,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정말이요? 네, 함께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투룸집을 구했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좋아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 하지만 종팔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오늘 힘드셨죠? 네, 조금요.
종팔 씨는요? 저도요. 그래도 춘자 씨 보면 힘이 나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근처를 산책했어요.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종팔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춘자 씨와 함께라서요. 몇 달이 지나니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제 음식을 좋아해 주셨고, 종팔 씨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으셨어요. 춘자 선생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춘자 씨,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종팔 씨,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구내식당에서 국물 쏟으셨을 때 부끄러워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저도요. 춘자 씨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더 예뻐요. 여전히 부끄러운 말들을 하시네요. 종팔 씨도 더 멋있어져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춘자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물론이죠.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의지하고, 네,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사랑을 갖고 나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함께라서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이런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더 소중히 여기세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자기 모습은 뭐든지 의지를 가지게 만들죠. 그러니깐 먼 거리도 만나러 가게 되고 얼굴에 뭐가 묻어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방구를 껴도요. 지금은 어떠세요? 잠시 배우자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방구 껴도 이빨에 고춧가루나 김가루가 끼어 있어도 예쁘고 멋져 보이시나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집구석 저 인간 왼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우리 남편 멋지다. 우리 와이프 예쁘다. 그냥 말 한마디 던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성분이시면 우리 와이프 예쁘다. 여성분이시면 우리 남편 멋지다. 라고 댓글 써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댓글을 작성하신 분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알 거예요. 그럼 미묘하지만 달라진 자기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몇 번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나 자신도 미묘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그게 쌓이면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깐 무슨 말이든 꾸준하게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랑의 신념이 쌓여 나 자신을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의지 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행복이 될 테니까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